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11월 3일 날 경제 지표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이 둔화가 되었고 실업률이 증가했고 임금이 둔화되었는데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감소를 했고 비농업 고용 지수도 줄어들었고요. 실업률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로 봤을 때 경기가 둔화되고 악화되고 있다라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상승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고용이 둔화되는데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보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즉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채권왕 건들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제 금리 FOMC 동향만 보시더라도 2024년 5월 50% 가까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시면 2024년 3월달 금리 인하의 퍼센트 확률이 25%로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 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채권금리가 반영을 하듯이 장기물과 단기물에 대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년물 또한 보시면 5.2%의 정을 받고 4.8%로 하강을 해줬고요. 10년물 또한 5%의 정을 받고 현재 4.5%로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채권 수익률, 즉 채권금리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2년물 장기채물의 TLT, TMF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었죠. TLT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가격을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해준 모습이고요. TMF 또한 동시에 3배로 높은 변동성으로 움직이면서 높은 물량을 다 뚫고 상승을 해주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순매수 결제 탑10을 보시더라도 장기 채물의 순매수건이 많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슬라, XXL, 테슬라 1.5배속, TSLL 등 다양한 주식 매수도 있었지만 채권의 비중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빌 에크먼의 채권 공매도 중지를 하고 앨런의 단기물 발행보다 장기물의 발행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언급과 FOMC의 금리 발표로 인한 이 현상들을 봤을 때 이번에 발표된 고용 둔화, 실업률 증가, 임금 둔화, 즉 고용이 꺾이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하로 인한 뜨거웠던 미국의 경제 시장이 한풀 수그러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유지를 해주었던 고금리가 어느 정도 금리 동결이 됐고요. 금리 인상의 한계가 있다라는 시장의 반응으로 인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유가는 소폭 하락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이 추세라면 1200원대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80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70달러 도 안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연준의 고금리 정책 완화가 될 것이고 인상에 대한 한계가 왔다. 이제 남은 건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증시의 방향성과 채권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국채금리 하락이 되고 채권 상승, 달러가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환율이 급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 높았던 강달러와 고유가가 한풀 꺾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해석입니다. 하지만 상승했었던 만큼 시장에서 중립적으로 다른 관점에서도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 보시면 주식과 채권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금리로 금리 인상에 대한 한계가 왔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막상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막상 했어요. 경기 침체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 생각보다 주식은 힘든 경제를 견디지 못하고 하락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은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고용이 꺾이고 경제가 둔화되고 경기가 꺾이고 있다라는 말은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이제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하나, 둘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의 폭락 가능성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TMF 금리 방향성에 따른 자산 개념으로 현금성, 해칭 자산으로 보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TMF 적당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요. 그로 인한 금리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저는 수익률이 올라온 채권을 매도를 하고 주식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채권 금리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채권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반대 개념인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FOMC 발표하기 전에, 고용이 꺾이기 전에 제가 2023년도 하반기에 매수했던 4가지 종목들 마이너스 23%, 570만, 600만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FOMC 발표가 되고 고용이 꺾인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인해서 주식과 채권이 모두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10% 가까운 손실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손실 또한 300만원 가까운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하락 동안의 원칙대로 가격과 수량을 모아 갔기 때문에 평단이 낮췄고 수량을 모은 이 상황 속에서 상승률도 조금씩 손실률을 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서 분할 매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고요. 고용이 꺾이고 경기가 둔화가 된다, 경제의 체력이 받침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금리 인하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서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채권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기대감으로 상승한 시장에서는 그 반대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막상 금리 인하하게 되면 채권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주식 갑자기 폭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주식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지지받고 상승한다면 가진 물량 그대로 갖고 갈 계획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버티지 못하고 금융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경기가 꺾이고 중요한 사건들을 입혀보면서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조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 19%, 20% 가까운 비중으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주식시장이 폭락이 되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지금 현금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체력을 키울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유한탄증권 광고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협업 제안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법,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정식 투자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사를 이용할지 많은 고민 되실 것 같은데요.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평생 주식 투자를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사와 함께 처음부터 시작을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이번 내용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유한탄증권과 태기이왕이 계좌 개설 고객 치킨 쿠폰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들어오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께 무려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정시 투자 꾸준하게 원칙대로 진행하셔서 수익률도 챙겨가시고 치킨 쿠폰도 받아 가셔가지고 수익률과 함께 치킨 드시면서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평생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신뢰 있는 증권사와 함께 한다면 더욱이나 든든한 투자 일정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공포탐욕지수 지금 공포지수 42점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좀 있으면 내추럴 구간, 보통 구간으로 올 것 같은데요. 1년 전만 해도 지금 이맘때쯤 공포탐욕지수 내추럴 구간인 5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섹터 흐름 보시면 대부분 파란볼로 상승 마감을 해주었던 모습이 있었고요. 아쉽지만 애플은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금리 동결로 판정이 됐고 파월의 비둘기 발언으로 인한 증시가 환호가 있었어요. 즉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정점이 됐고 당분간 보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1월 3일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1배수 추종하고 있는 ETF들 보시면 추세선 상단에 닿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단을 돌파하고 상승하게 되면 꾸준히 가겠지만 이 상단의 저항을 받고 하락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물량을 밑에 부분에 하단에서 담으신 분들께서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께서는 상단에서 조절을 해주시는 편이 다음 조정과 하락을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계속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시장 관망하면서 보유하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이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 공포 매수하신 분들 수익 나셔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원칙대로 분할 매수 정말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FOMC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용이 꺾이고 임금이 둔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시점이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1,300원, 1,200원대 진입을 할 것 같고요. 유가 또한 80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지금 70달러까지 둔 상황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동시에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왜 상승을 해주었을까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과 채권의 상승을 높였다. 그리고 반면에 바라봐야 될 관점이 있다.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한 이 시장에서 반대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막상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된다면 주식에 대한 뒤로 받아들여서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가 된다라는 것은 주식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될 것이고, 반면에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의 상승률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주식이 하락했을 때 채권을 매도를 하고 주식을 매수하겠다, 저렴해진 주식을 매수를 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진짜 길게 봤을 때 채권을 매수해서 큰 수익률을 얻기보다 주식의 물량과 비중을 늘려서 주식의 수익률을 높이는 편이 지금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채권 10%, 주식 90%로 적절한 비중을 나눠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나중에 금리 방향성에 따른 기회비용을 둘 다 살려가시는 편이 좀 여유롭고 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함께 가져야 될 부분들이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 왔을 때 주식 폭락했을 때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현금이다. 현금 비중 20%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지금 보강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중요한 이유는 폭락을 했을 때 싼 주식을 담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와 철저한 원칙으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원칙대로만 매수를 해서 가격과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중요한 체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현금 비중 조절하시면서 주식과 채권 두 가지 관점에서 기회비용 살려가시는 편이 시장에 대응하시기 적당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현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추세선 상단에 닿았고요. 여기서 상단을 돌파하고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럼 가진 물량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상단에서 저항받고 하락해 주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도 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내가 가진 현금으로 조정받고 다시 추세선 하단을 닿을 때 내가 가진 현금에서 가격과 물량 담아갈 수 있는 구간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제가 가진 장기 계좌 4가지 중에서 정말 운이 좋게도 두 개의 계좌가 하락했었던 만큼 높은 상승률 다시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권에 도달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운이 좋게도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계좌는 작년 2022년 10월달 원칙과 분할 매수로 폭락장에서 철저한 감정과 원칙 통제, 그리고 현금 주식 비중을 조절해서 매수를 해주었더니 지금 상승하고 높은 위치에서 하락하고 폭락하고 있는 위치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2023년 10월달도 현명하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금 비중 절저히 조절하면서 시장 다양한 관점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규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식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